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낮아진 눈높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OECD가 눈을 좀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는데 3.3%에서 3%로 낮춰 잡았어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요 국가들,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좀 경제 규모가 크고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3%를 뭐 넘는 나라는 뭐 중국 정도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OECD에서 이런 전 세계 경제 성장률 향 이제 3.3%, 작년 11월 정도에는 3.3%, 2016년도에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3%를 줄여서 3% 정도 하겠느냐. 뭐 이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투자자들에게 진짜 전 세계 경제가 좀 저성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증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OECD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우려감을 갖고 있는 뭐 중국이라던가 유가라던가 모두들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요소긴 하거든요. 이 하향 조정 배경이라던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일단 중국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유가인 상황들, 뭐 저유가라는 것은 오펙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에너지의 막대한 이런 역할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보기가 싫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 뭐 전 세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를 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두 번째 이슈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중국이 이제 경제 둔화를 말씀을 항상 하고 있어요.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률이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측면, 뭐 순누적 부채액이랑 성장률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하면서 괴리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뭐 이제 그 중국의 숏을 치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의 그런 논리까지도 지금 시장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뭐 그거 같지는 않고, 중국이 이제 규모 자체가 이런 고성장 10% 이상의 고성장을 할 수 없는 국면에 지금 들어섰고요. 그렇죠. 13억 6천만 명이나 되는 이런 인구 가지고 지금 수준의 6%대의 성장 수준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중국 소비 시장이라든가 중국이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자원의 소모 같은 것들에만 의존을 하고 있었던 전 세계 국가들, 특히나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국가들의 산업 구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자 이런 뭐 전 세계 뭐 성장률 다 중국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네. 어제 사이트를 그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4%를 예상을 했었는데 0.5%나 이렇게 줄여들었습니다. 2% 정도 성장을 올해 목표를 하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0.1% 떨어져서 1.4%. 뭐 젊은이, 프랑스, 이탈리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재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1%대에서 0.8%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6.5%로 작년에 예상치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렇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인도는 0.1%를 늘려서 7.4%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 공조가 좀 더 공고해지고 좀 강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이맘때쯤 해서 이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프라자 합의가 좀 기대가 될 만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저 공격적으로 이렇게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고,
나만 살고 이제 너는 모르겠고 우리 그 통화 가치 떨어뜨려서 우리 수출해가지고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예전에 이제 프라자 합의라는 게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나머지 이중 통화들이 너무 약세가 되자 달러를 끌어내리고 나를 이중 통화를 다시 올리자 이런 합의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제 만나게 되면 너무 이런 환율 전쟁 같은 이런 통화 정책은 하지 말자. 뭐 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합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뭐 성장 가능성이라는 뭐 이제 이런 슬로건을 달고 정책 공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그 전에 이제 미국 혼자 좀 잘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나머지 나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소외된 이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뭐 미국도 이제 같이 좀 발맞춰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유국들도 최근에 이제 좀 얘기를 하려는 좀 대화의 창구도 좀 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세계 흐름이 좀 이제는 조금 이제 같이 좀 맞물려 간다 이런 느낌에서 보면 좀 안정감을 좀 어느 정도 좀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장이 이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물 경제에 있어서 사실 경제 데이터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증시에 여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결국엔 증시에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좀 괴롭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낮아진 눈높이를 증시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아까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이런 공조되는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머징 시장,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율 불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이런 G20 재무장관들의 이런 뭐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OECD 쪽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 이제는 저성장 모든 국가들이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 다른 합의가 나올지 추가적으로 보셔야겠고요. 그 같은 소식들은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키 맞추게 나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정의의 카우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유가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좀 서동수 과장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국과, 이 산유 오페크 국가들의 어떤 치킨 게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라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참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얘기가, 저는 그래도 좀 숨길 줄 알았어요. 예. 이런 게 좀 미국이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미국 말고는 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참 니네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지는 알겠는데 참 너네 마음대로 잘한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저는 사실 약간 비꼬는 거였는데 어제 텍사스에 이제 컨그레스맨 이제 국회의원 의원이란 분이 우리가 United States killed 오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오펙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원유 시장에서의 치킨 게임에서 자기네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종전 선언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같은 부분이 원유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오히려 이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합의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미국 쪽에서 원유 수출을 조금 더 늘리게 되고 공격적으로 원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관련 이슈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CNN 머니에 따르면 미국이 2015년도 IAEA에서 나온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미국 일간 산유량 정도가 93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어제 비슷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가 한 1020만 배럴 정도 그 밑에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한 1000만 배럴 살짝 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세 번째로 930만 배럴로 세 번째 정도. 그러니까 1000만 배럴을 일간 1000만 배럴을 하는 이제 세 개 국가 정도. 밑에 이라크하고 이란 같은 경우도 430만 배럴, 300만 배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국가들은 어쨌든 지난 뭐 1월까지 계속 증산을 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끼리라도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제 동결을 하자, 생산량 동결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전혀 뭐 줄이지를 않았고요. 네. 뭐 1000만 배럴까지 갔던 상황에서도 한 4%만 줄이면서 일간 930만 배럴을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증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 평균 뭐 930만 배럴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한때에는 뭐 1000만 배럴을 계속 넘어가는 수준의 이런 원유 산유량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더 이상 생산을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미국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제 뭐 워렌 버핏이 에너지 업체에다가 베팅을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치킨 게임에서 구조 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미국 일부 지금 남아 살아있는 기업들이 이런 승자의 뭐 과실을 따먹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시고 투자를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미국 이제 원유가 본격적으로 수출을 돌입을 한다라는 측면, 미국 에너지 업체들이 패권이 상당히 좀 다시 좀 강화가 되는 국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은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단기적으로 맞추지 못한다는 이런 경제 우려, 이런 시각들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까지도 이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던 이런 미국의 야심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을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70년대에 글쎄요,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오페크 국가들이 갖고 있던 어떤 원유에 대한 어떤 주도권,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이 한 40년 만에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려고 할 거고요. 이제 주변국들이 글쎄요, 견제가 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미국이 좀 대응을 할까요? 지금 미국이 일면에 나서서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뽐내고 있는 때가 참 뭐 저는 태어나서는 거의 뭐 지금 가장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라크 침공할 때도 뭐 강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들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한 국가가 전 세계 최고 패권국이 되려면 탱크를 굴리고 그 탱크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굴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네. 에너지의 패권을 가져가는 자가 전 세계 최고 패권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인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 뭐 항모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스텔스 전투함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남중국해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동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실크로드 깔아놓고 여기서 군사적인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달러 베이스를 위안화 베이스로 바꾸려고 하는 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들 어쨌든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미국에게 뭔가 미국과 한판 할 수 있을 것처럼 덤비는 듯한 이런 부분들. 사실 최근 며칠간 국내 증시를 짓눌러 왔던 부분들은 이런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새우등이 터진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런 에너지 패권 같은 경우 미국이 굉장히 공고해진다라는 측면은 중국이 이제 좀 더 이상 까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뭐 그냥 뭐 파급력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이런 패권을 아예 강화를 시키든 아니면 둘이 원만한 대화를 하게 되든 제가 봤을 땐 미국이 중국을 이번에 힘껏 눌러놓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좀 안정화되는 국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100년, 200년 후를 돌아보면 이런 반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네 그때를 복수하겠어. 이런 것들이 100년, 200년 후에는 그렇죠. 뭐 전쟁이라든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있어서 어쨌든 힘의 논리와 함께 좀 세계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미국의 승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경쟁이 좀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게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던 때에 대비로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슈는 좀 꾸준히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